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엄영수입니다. 저는 영등포 하면요, 그 버스를 탈 때마다 저 영등포 당산동에 자리 잡고 있는 본사로부터 만든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지만 시중에서는 100원씩 하지만 오늘 여기서 여러분을 모시는 가격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영등포에 공장이 많았다는 거죠. 공장이 많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사연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습니다. 영등포역에 기차가 도착하면요, 사람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서 아버지 발 밟혔어요. 아이고 엄마 어디 가니? 손 놓치지 말아야 보따리 한 개 두고 내렸다. 아이고 열차에 다시 타야 돼. 열차 떠나네. 빨리 가서 그 보따리 건져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이쪽부터 버스로 옮겨 타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러니? 아이고 참 복잡했습니다. 추억의 영등포. 그때 상경했던 많은 청년들과 소녀들,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못 살았던 그때 그 시절. 그러나 인정 많고 사랑이 넘쳤던 영등포. 여러분, 옛 추억의 영등포, 그때 그 시절의 얘기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차할 역은 영등포역입니다. 내리실 손님께서는 여장을 정리하시오. 아이고 이 얼마나 반가운 소리냐. 하하, 열차 밖으로 나오니까 숨통이 다 트이네. 서울의 관문이었던 영등포. 여보세요. 아, 이 물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주는데. 사람도 많고 우마차도 많아서 차조심 길조심 해야 했던 시절. 서민들은 이곳 영등포에서 작은 희망 하나를 품고 힘겨운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 영등포. 원래 영등포는 한강변의 포구마을이었습니다. 강에서 빨래하고 강에서 물고기 잡아 생활하는 집들이 참 많았죠. 농사라 봐야 무, 배추, 밭농사 조금 지어먹는 정도였습니다. 강 건너 마을이라도 가려면 나루터 앞에 긴 줄을 서야 했는데요. 아이고 저 줄 한번 길구나. 저거 아이고 이제 내 차례가 봐. 교복 입은 여학생들, 어머 오늘 치가면 어떻게 어저께도 했는데. 걱정이 참 태산입니다. 봄바람이 부니 아낙네 마음도 슬렁슬렁. 별거별로 단체 나들이를 나오셨는데, 어머 여기가 어디야? 바로 안양천 제방길. 주변이 모두 논밭뿐이어도 경치 좋다며 사뿐사뿐 제방길이 굵길 같습니다. 한강변은 예부터 모래가 많고 수심이 깊지 않아서 한여름 물놀이를 즐기기에는 딱이었는데요. 멀리 바다까지 가지 않아도 훌륭한 피서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싸! 한강물이 최고라니까! 아이, 최고! 야야야야! 너무 재밌어요. 개구쟁이들에게 한강은 역시 최고의 놀이터. 야, 우산은 찢어졌지만 파라솔은 제격이라니까 이게. 동무들과 신나게 놀다 보면 어느새 하루해가 저물었죠. 불과 50년 정도 지났을 뿐인데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하기논일던 모래사장엔 시민 공원이 들어섰고요. 바로 그 뒤로 아파트와 빌딩들이 숲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의 영등포구는 지금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과천군의 이제 북면 지역인데 당시에 부천, 소사, 김포의 뭐 양동면 이런 데까지 전부 합해가지고 서울 남서 지역으로, 그 강남으로서는 첫 번째 형성된 구로서는 첫 번째 행정구역이 된 거죠. 영등포가 굉장히 큰 구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만 해도 영등포는 평범한 촌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가집들 사이로 곱게 뻗은 신장로는 곧 동네의 자부심, 나의 자랑이기도 했었죠. 야, 신장로 알지? 그 길로 쭉 따라오다가 그 큰 고목나무 보이면 그래 거기서 왼쪽으로 꼬부라졌다가 다시 앞으로 나오란 말이야. 그게 우리 집이야. 그러던 영등포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 강점기 말이었습니다. 영등포구가 형성이 된 것은 1943년도입니다. 당시는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게 된 배경은 일본인들의 하나의 속셈이 있었던 거죠. 뭐냐면은 서울에서 이제 주거지는 그 시내 중심에서부터 차츰차츰 용산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다가 다시 강 건너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용산 지역을 군사 기지화하는 한편으로 이 사람들은 또 공장의 필요성도 생겼기 때문에 그 물 건너 땅을 모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이제 구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게 1943년 바로 광복 2년 전이었습니다. 영등포가 근대화와 산업화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철길이었습니다. 1900년 11월 12일 서대문에서 인천을 잇는 경인선이 개통되고 그 후 5년 뒤 경부선도 보람찬 기적소리를 내며 영등포를 통과. 영등포는 명실공히 교통의 요지가 됩니다. 일본인들은 경인선과 경부선이 교차하는 이곳에 군수공장과 방직공장을 세워서 대륙 침략의 전초 기지로 삼았는데 막대한 권력과 자금으로 영등포의 공업을 좌지우지하며 갖은 횡포를 부렸습니다. 이에 자본금 100만 원, 종업원 1,500명으로 구성된 민족산업 경성방직이 설립되고 광목 같은 대중 필수품을 저렴하게 또 대량으로 조선인들에게 공급했습니다. 게다가 경성방직의 상표는 태극 문양과 비슷했는데요. 서민들은 옷감 끝단에 태극 성표를 잘라내지 않고 옷과 휘장을 만들어 쓰다 보니 전국에 태극기 휘날리는 듯했고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고 합니다. 2009년 9월 이전할 때까지 영등포를 대표하는 업체로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경성방직. 현재는 사무동만 남아있고요. 경성방직이 있던 자리는 국내 최대의 복합 유통단지 타임스퀘어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에 가는 노약자와 임산부는 특별히 주의가 요망되는데요. 너무 넓어서 돌아다니다 길을 잃거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 잊어버린 사람 저희가 엄청 수 있네. 섬유산업과 함께 영등포의 공업을 이끌어온 건 바로 식품산업인데요. 잘 나가는 맥주, 밀가루, 설탕, 제과, 빙가업계들은 모두 영등포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요?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을 점령하고 나서 그 군용, 그러니까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내라고 전국을 헤매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근데 수도에서 가장 물이 좋고 이런 그 옷 같은 거, 군인들 옷 같은 거 해 입히고 또 말장, 말에 필요한 것은 가죽 같은 거, 신발, 군화 이런 거 만드는 그 공장을 적임자를 찾다가 영등포가 제일 적합하다. 이래가지고 맥주 공장도 2개를 만들었고 또 방직회사를 영등포에 여러 군데 만들었다고. 아무렴, 사람이 먹을 건데 물이 좋아야지. 특히 맥주나 음료수 공장은 물 좋은 영등포에 몰렸습니다. 유리업계 날로 번창하니 유리병도 많이 필요했겠죠. 삼광유리라는 국내 최대 유리공장도 영등포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영등포에는 맥주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안주만 가져오려니까 술은 내가 얼마든지 낼게. 술 먹자는 친구 참 많았습니다. 오비 맥주는 제 친구가 거기 크라운 맥주에 그 친구가 있었어요. 거기 그냥 안주만 가져가면 맥주통 큰 거 하나 줘요. 4잔 못 먹어요. 질려가지고. 그냥 병에 조그만 거 주면 먹어도 그 친구가 안주만 가지고 와 그러면 가져가면 식당에 가면 맥주 한 통을 큰 걸 갖다 놔. 겁이 들려 못 먹어. 많은 추억을 남긴 맥주 공장. 오비 맥주는 1997년에, 크라운 맥주는 그보다 앞선 1989년에 영등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비 맥주를 생산하던 공장 자리는 영등포 공원이 됐는데요. 실제 맥주를 담그던 독이 상징물로 남아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산업화를 향해 달려가던 영등포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6.25 한국전쟁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았죠. 한강을 사이에 두고 전투는 치열했고 영등포 관내 공장 223곳 중 피해를 입지 않은 공장은 겨우 10군데, 주택은 5,000채 이상이 부서졌고 인명피해도 1,000여 명 이상 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영등포가 굉장히 치열했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 방어성이 어디냐면 한강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저기. 그게 이제 제1한강교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영등포까지 이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지, 6.25 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다고. 그 제일 많이 죽은 데가 지금 그 신길역 옆에 기념비 하나 있잖아. 두 번째로 많이 죽은 데가 저 한강성심병원 그 앞쪽에. 그쪽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 땅 매매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폐허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시절, 국민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됐습니다. 영등포에 대규모 금속 종합공장을 세워 외화 획득의 꿈을 키워나갔고요. 여성들은 융단을 짜서 유럽의 수출길을 뚫었습니다. 아, 손끝 한 번 참 야무지다. 살림보태랴 동생들 가르치랴 손을 쉴래야 쉴 수 없는 누님들. 자, 좀 멋진 작품을 보시라. 직녀가 왔다가 울고 가겠구만 그려.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가 조금씩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바다 위에도 다리를 놓는 시대지만 당시로서는 가장 긴 다리였던 제2한강교. 대통령은 물론 국내외 기빈들을 모시고 성대한 개통식을 했는데요. 그날의 감격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지금은 양화대교로 불리며 여전히 한강 하류의 남과북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제66주년 철도의 날을 맞아 경인북선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뉴스. 대통령께서 순수 침묵을 두드리며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는데요. 저 꼼꼼하게 마무리 잘해. 여러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당시 대통령은 비공식, 착공식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테이프 자르랴 가우질하게 바빴고 일단 테이프를 끊으면 일사천리 뚫고 길내고 다지고 한반도가 모두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이때 영등포는 60, 7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등포에 살면서 절대 잊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그날의 황당 사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영등포 초등학교 대운동회 하는데 그 시어할 적에 이제 거기서 그 학기학들이 공부하는데 햄턴기가 그 오비맥주 정문 앞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 우리 큰애가 거기에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애들 다 죽는 줄 알았어요. 학교에 떨어져서. 비행기가 그냥 학교로 떨어지는데 크라운 맥주 정문에 가서 들여받아가지고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불나가지고 비행기 조종사는 낙하산이 나오고 비행기만 떨어지는데 그 운동장에 운동장에 있는 학생들이 놀고 있었는데 그때 수업하는데 그때 떨어지면 다 죽었지 뭐 불나가지고. 그때 그 횡년동군에 생각을 지금 안 나는데 우리 식구 다 쫓아갔어요. 우리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냥 학교로 쫓아갔더니 학교에 떨어진 게 아니고 크라운 맥주 정문을 가 받았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뭐 학부형들 다 옮겨 쫓아왔어요. 애들 다 죽는다고. 도심 한복판에 비행기가 떨어졌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78년 9월 25일 낮 11시 35분 훈련 중이던 공군 팬텀 전투기 한 대가 도림이동 대한통운 화물야적장에 추락했는데요. 비행기는 폭발했지만 다행히 조종사 2명은 상공에서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영등포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이, 그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아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그만큼 공장도 많고 근로자들도 많았던 곳인데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일제 때부터 오비맥주, 크라운 맥주가 있고 태창방직, 경성방직이 들어서고 피업 공장들이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산업도시로 발전이 된 거지, 영등포가. 자연스럽게. 구로공단을 비롯해가지고 그때 다 이제 생긴 거지. 그러면 그 바람에 자연스럽게 이제 노동자들, 애들이 이제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다 해가지고서, 조합을 만들어서 막 투쟁도 하고, 그 태동이 영등포에서 생겼다고.
1982년 9월 있었던 원풍모방 사건. 원풍모방 노동자들이 사측의 갖은 횡포에 맞서 싸웠던 노조 민주화 투쟁인데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공업도시면서 근현대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영등포. 그 역사의 페달을 힘차게 구를 수 있었던 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돕고 격려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영등포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행복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해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